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5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녹화를 해서 지금 방송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중국 땅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요, 시진핑이가 이미 끝장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목이 달아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던 차에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미국의 어벤져스급의 부정선거 감시단이 지금 입국을 했습니다. 아마도 전례가 없었던, 일찍이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던 일이 지금 오늘 한국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유튜브를 천천히 보면서 좀 하나를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죠. 일부 취임식이 끝나고 조 바이든, 질 바이든 부부를 잘가 하고 마린1 헬리콥터 태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델라웨어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러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소위 취임식의 2부 행사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트럼프가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속도를 천천히 해서 좀 틀어볼게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 우리가 잘했고 3,800만 개의 투표용지를 발송한다면 누구도 그 투표용지가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거기 때문이죠. 캘리포니아에서 법을 통과시킨 것을 알고 있나요? 선거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에 투표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만 해도 신분증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묻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부정을 저지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 신분증 확인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이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보기만 해도 범죄가 된다는 것이고, 이게 진짜 캘리포니아 법이고 얼마 전 서명된 의회에서도 통과되었다는 것이죠. 서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제들을 정리하고 나면, 정상으로 좀 돌아가면 하원 의장에게 관여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겼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본다면 56%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텍사스 국경 접경 지역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적이 없었던 지역에서 2016년 저는 국경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국경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국경이 훨씬 심각합니다. 우리는 국경을 단속했고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2020년에 그건 그렇고 2020년 대선은 완전히 부정선거였고, 하지만 괜찮아요.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의 좋은 점은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무능한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힐러리 오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어요? 우리는 힐러리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매우 좋은 분이시죠. 힐러리를 이겼습니다. 2020년에는 더 좋은 결과 받았고 우리는 수백만 표를 더 받았습니다. 첫 선거보다 1,000만 표, 1,200만 표를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멜라니아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 또 하고 싶냐고 묻더군요. 우리가 만약에 졌다라면, 우리가 졌다고 생각했으면 다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거는 궁극적인 여론조사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고 있고, 이번에도 투표로 부정을 압도하였습니다. 엄청난 표를 받았어요. 그들은 시도를 했지만, 부정선거 시도를 했지만, 미친 듯이 시도를 했지만, 9시 2분경 그들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는 나쁜 짓을 했지만 이번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요, 이와 같은 1월 20일 날 2부 순서에 트럼프가 했던 얘기를 지금 조금 천천히 방송이 나오게끔 해놓고 제가 그 자막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영상 지금 2분 10초에 보면은 9시 02분에 포기했다란 말이 나옵니다. 뭘 포기했단 말일까요? 도널드 트럼프가 분명히 포기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분 단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가짜 투표지 투입 등이 아니고 결국 해킹 시도가 정확하게 이 시간, 즉 9시 02분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미 8군 사령관과 통화했던 내용과 분명한 모종의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800만 장의 가짜 투표지를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전역으로 보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투표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 투표지는 한국 또는 중공에서 인쇄가 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특히나 인쇄 품질에는 한국이 월등하게 아주 높고 하이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인쇄소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차피 독일이나 일본, 한국 같은 선진국과 중국의 인쇄 기술이 비슷할 수가 없죠. 그 중국 공산당은 한국의 인쇄 수준을 따라올려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인쇄소에서 이 벨럿, 투표지를 인쇄를 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아마도 미국 땅에서 인쇄를 하고 거짓으로 지금 선거 개표하는 데다 보내고 이런 짓은 시도하기 자체가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3일 투표가 되었고 11월 5일 날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에어포트 비행장에 대한항공 LH8230인가요? 하는 화물기로 급조한 비행기가 모종의 벨럿 박스, 즉 선거에 사용된 그 투표용 용지를 박스채로 여러 개의 박스를 싣고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에 내렸죠. 그리고 그 내려진 박스는 전부 다 소위 말하는 투표를 확인하는 선거관리원의 사무소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때 재미를 봤는데 이번에는 안 했겠습니까? 이번에도 대량의 가짜 투표지를 싣고 미국 땅에 들어갔겠죠. 아직까지 트럼프가 지금 그날 취임식 날 언급한 3,800만 장의 가짜 투표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아직까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FBI 국장 케이시 파텔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향후 1, 2주 이내에 아주 투명하게, 트랜스페어런트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있는데 과연 FBI 국장 케이시 파텔은 무엇을 투명하게 언급할 것인가? 그런데 앞으로 그 2주에 케이시 파텔이 말한 날로부터 2주 마지막 날이 바로 6월 2일이라고 하는 점, 바로 한국 시간 6월 3일이 되겠죠. 자, 아직 우리 한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즉 이들이라는 미국 페더럴 거버먼트, 연방 정부를 얘기합니다. 대통령과 그 주요 강요들. 그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는 지금 우리가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왜? 앞만 봐도 이 트럼프 손안에 소위 말하는 이 카드가, 비밀의 카드가 지금 쥐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나간 4년은 트럼프가 갖은 모욕당하고 기소당하고 법원에 가고 머그샷 찍고 하면서 정말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지내왔어요. 누가?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인고의 세월을 지내온 도널드 트럼프가 그 자기 가슴에 쌓이고 쌓인 그 한을 풀지 않고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 이러고 지나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코 그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승리하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 이 윤석열 대통령도 결코 잊지 않겠죠. 지난번에 미국 우선정책연구소에 부소장으로 있는 CIA 출신의 플레이츠, 아주 예리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 플레이츠 부소장이 한국에 와서 그때 세미나 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전화통화 한 번밖에 안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really admire, 정말로 존경해 라고 얘기했다는 뜻을 전해왔어요. 자, 통상적으로 respect, 그러면 존경하다는 뜻인데 이 admire라는 말은 바로 흠모한다, 숭상한다, 지극히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군 제독은 장군이지만 제너럴 이렇게 안 붙이고 애드머럴, 제독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캐시팔 때도 얘기한 투명하게 뭔가를 지금 설명하겠다는 그날이 지금 6월 2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3일이 되겠죠. 도대체 뭘 언급할까? 그리고 4년이라는 이 고통에 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말하라고 에다가 총격이 날라들어오고 하는 이런 4년을 지내면서 FBI에 끌려가서 조사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가 그 한을 풀어내지 않고 호호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까?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요, 우리가 미국에서 지나가는 이런 얘기를요, 잘 봐야 돼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예? 자, 제가 지금 또 이어서 벌어졌던 취임식 날이다. 한국에서 온 미군들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야,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한 2초 정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자, 소리가 나면서 이제 등장합니다. 예? 아, 나오는군요. 자, 미8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상황 어때요? 김정은이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김정은 얘기를 하니까. 멋진 분들이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이 동의를 하죠. 그러면서 잘 들립니다. 미8군 사령관님. 네. 자, 지금 자, 대통령 각하. 저는 미8군 크리스토퍼 라네브 사령관이고 이 옆에는 주임원사 로빈 볼모입니다. 저희는 한국 경택 험프리에 주둔하고 있고 이곳은 인도태평양 자유 최전선에 위치한 미국의 확고한 지상 전략의 근거지이고 미국과 한국 두 조국을 지키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이 훌륭한 팀을 대표해 대통령 각하 앞에 설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의 지휘 아래 복무하는 용감한 장병들 그리고 한반도의 미한 연합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천 명의 헌신적인 병력들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돌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분들 마치 영화 오디션에 나온 것 같지 않나요? 내가 영화 만든다면 주인공으로 이분들을 고를 것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군에 계시니 정말로 든든합니다. 워싱턴에도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위대한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큰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전에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미 8군과 함께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트럼프가 이전에 아무도 본 경험이 없는, 겪어보지 못한 이런 대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대승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저는 정보 공작을 해봤던 사람으로 지난번 2024년 11월 5일 있었던 미국 선거에서 미국의 미 8군이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싸은 지역에서 미국 선거에 개입해왔던, 또 한국에서도 해킹을 하고 개입해왔던 그 자들을 공격해서 무력화시켰고 트럼프가 당선되도록 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했으며 이후에는 또 다른 일에도 개입을 해서 훌륭한 성과를 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상 미증유의 대승리를 거뒀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당시로서는 저도 정확하게 이 돌아가는 말의 구체적인 배경을 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발언, 이전에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미 8군과 함께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고중 앞선 제2부에서 3,800만 장의 가짜 투표지를 언급을 했어요. 이 3,800만 장이란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가짜 투표지. 그럼 이 왜 언급을 했을까요? 이 가짜 투표지를 제작한 것과 수송을 했던 그 과정을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실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제보 혹은 자백이 아니라면 이 정도로 정확한 수량까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12월 3일 밤에 그동안에 SKT 해킹을 하고 있던 그 자들, 그 간첩들, 그 고도로 훈련받은 공작원들, 그 해킹 집단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산 해커들이죠. 만약에 중국산 해커들이 12월 3일에 그 전까지 SKT를 해킹을 하고 온갖 사악한 짓을 하다가 연루되어서 얘네들이 그날 밤에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고 봤더니 SKT의 해킹된 흔적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는 깨끗하게 다 지워져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해 12월 3일부터 이번에 그 사건이 발견되는 4월 24일까지는 그대로 있죠. 자, 이것이 뭔가? 결국 보면은 작년도 2024년 12월 3일 밤에 누군가가 체포되어 갔는데 바로 그 체포된 아이들이 누구다? 중국산 간첩단이다. 중국산 해커들이다. 중국에서 고대 훈련을 받은 공작원들이다 라고 하는 일이 바로 똑같이 맥락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그날 없어졌던 애들, 그날 갑자기 하늘나라로 휴고돼서 올라갔던 그 중국 애들이 바로 이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근데 얘네들이 투표지 제작에까지 관여가 되었다면 이거는 모든 것이 앞뒤에 충실하게 악의가 맞아 떨어지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충분한 가능성, 이러한 판단을 할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서 신이 나는 취임식날 당일이에요. 그날 공개적인 행사 멘트를 하면서 미팔군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부정선거 3,800만 장의 가짜 투표지가 이송이 돼도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9시 02분에 그게 멈춰섰다. 해커들의 장난질이 멈춰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취임식인 1월 20일, 2025년 1월 20일은 CIA, DNI, FBI 그 어떤 정보기관장도 공식적으로 정보기관을 인수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각각의 정보기관장들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당선 직후부터 발빠르게 움직였던 미국에 대해서 충성하는 애국주의자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트럼프 충성파들에 의해서 구체적인 정보 분석 작업이 결과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명백한 빼박 증거가 확보가 됐고, 그 빼박 증거들 가운데는 사람이라는 빼박 증거들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 Chinese. 자, 이러는 가운데 스카이데일리에 무슨 대표를 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로 임기가 끝난 조정진이라는 분이 여기저기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뭐 며칠 동안 중국 해커들의 상관들을 잡느라고 시간이 더 필요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사실 아닙니다. 에? 그리고 조정진 씨는 이런 식으로 본말을 흐리게 한다거나 본인이 직접 취재하지도 않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임기가 끝나서 지금 다른 데로 지금 회사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조정진 씨 뭐 서운한 게 좀 있을지 몰라도 본인이 살아온 걸 생각해 보면 서운한 게 없을 텐데, 응? 그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하면은 앞으로 저 언론사에서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제발 좀 이 해킹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아는 척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을 위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만약에 계속 이런 얘기가 또 다른 데 또 나오게 되면은 본인에 대한 얘기가 정말 적나라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60일 만에 선거를 해야 된다는 이 정말 못 같은 이런 규칙 때문에 지금 6월 3일 날 선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뭐 각 당은 선거를 해서 지금 분투정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영돈 PD와 전한길 선생이 합작을 해서 만든 영화를 보고 오신 분이 그 감상을 하나 좀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자, 어떤 감상이냐? 제가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합니다.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거의 단독 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씩입니다. 자, 결론 뭐다? 부정선거는 중국 공산당, 중공이 단독 드리블로 치고 가서 만든 작품이다.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할은, 즉 문재인과 그 일당들, 뭐 박지원과 서훈 이런 일당들, 이자들의 역할, 그 다음에 양정철이, 그 다음에 조혜주, 이런 놈들의 역할은 그냥 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냥 심부름하는 밥풀떼기 수준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범이 중국 공산당이고 종범 밑에 시다발이 밥풀떼기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란 얘기지. 문재인과 그 일당들, 이해찬과 그 밑에 똘마이들. 자, 그럼 두 번째로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당시 선관위원회를 덮친 전체 그림, 전체 계획은 김용현 장관의 단독 작품일까? 아니면 미국과 함께한 조인트 오퍼레이션, 공동작전이었을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수원시, 서둔동,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된 애들만
미국과 공동작전이라고 지금 얘기해 왔죠. 그런 경향이 다분했죠. 그런데 어쩌면 이번에 나온 이 이영돈 PD가 만든 영화를 보고 난 느낌이 선관위를 덮쳤던 그 전체가 어쩌면 미국과의 공동기획 작품이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역시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인터넷 환경이 좋은 이 나라의 영역을 활용해서 전 세계 선거에 간섭을 해왔죠. 간이 부어서 미국 선거에도 간섭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단독 플레이를 해서 한국의 A웹이, 한국의 선관위가 아프리카 선거도 관여하고 중남미 것도 관여하고 중앙아시아도 미국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선관위 애들이 무식하거든. 제대로 그 학교 나온 것들이 몇 마리 없어요. 이 무식한 집단들, 거의 문맹 수준과 다름없고 돈에만 환장한 이 가족회사 선관위가 제대로 이런 나이스하고 대규모의 이런 국제적인 범죄 사건을 홀로 한다? 있을 수가 없죠. 누군가 기획관이 있고 위에서 지시를 하고 지령을 하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천중앙선관위원회에서 서버 조사, 관악 여론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심지어 양구까지, 강원도 저 깊은 산골 양구까지 덮친 이번 12월 3일에 그 계엄이 떨어졌던 날, 결국 한국에서의 부정선거의 실태 분석 결과를 이미 미국은 모조리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김영현 국방장관이 초기에 구속되어 버리고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2의 인천 상륙작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윤석열 대통령, 이분도 탄핵이 되어서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 체포됐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이 중국산 간첩들, 중국산 공작원들, 중국산 해커들이 2020년 4.15 총선 때부터 모든 히스토리, 역사물과 자료들까지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 부정선거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 총체적인 계획, 어떻게 위작을 했고 어떻게 불법을 저질렀는지 그 구체적인 빼박 증거를 갖고 있었겠죠. 자, 지금 영화 중간에 선관위 연수원에서, 수원이죠, 서둔동, 그 연수원에서 버스 2대 사이로 군인 2명이 한 사람을 체포해서 양쪽으로 팔을 잡고 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총을 겨누고 이동하는 영상 등이 뚜렷하게 보여줬다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건이 대형 사건인데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이 더불당 이자들이 정말로 난리 부르스, 그냥 부르스도 아니고 개 난리 부르스를 떨어야 하는데 얘네가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야, 박선원이 너 어디 갔냐? 김병주 너 어디 갔니? 박지원이 이잔 또 어디 갔니? 니들 무서움이 없는 애들 아니야? 한번 떠들어보지. 왜 입을 꽉 다물고 가만히 있지? 그러면 무섭다고는 느꼈니 너희들도? 병주야, 선원아, 그리고 지원아, 니들이 볼 때도 좀 겁이 나든? 왜 한번 좀 떠들어보지?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한미 공동작전을 수행한 미국 쪽에서 당연히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부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런 압박감, 중압감을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6월 3일 대선 전에 터뜨리든지 혹은 이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현행범, 선관위 이 현행범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뭐 이와 같은
우리 쪽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만반의 준비를 지금 미국 친구들이 하고 있고,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번에 입국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고든 창이 얘기한 대로 스티브 예츠,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선임 연구관 이미 한국에 와 있습니다. 어디인지 몰라 저도. 그런데 스티브 예츠가 발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같은 명문 대학을 나왔고 거기서 중국학을 했는데 중국어를 중국 사람보다 더 잘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중국 전문가가 이렇게 있는데 미국의 중국 전문가가 한둘이겠습니까? 한둘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온 대표단들, 부정선거 감시단 대표단을 보면 미일 대령이라든지 이분들이 전부 다 배경이 뭐냐면 군인 배경을 갖고 있고 정보를 다뤘던 분들이고 특히나 아시아존, 일본, 한국, 중국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왔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별도로 지금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스티브 이에츠는 어디로 와서 있는지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있는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부정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이 선관위 이 도둑놈들을 현행범으로 검거하는 일종의 혁혁한 현장이 아마도 생겨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현행범들을 잡아내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이 한국에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친중공 세력들, 친북한 세력들을 이번에 발본색원하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지켜내는 이런 멋진 공동의 작업들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봉착해 있는 현재 위치는요, 대단히도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 나라를 살리는 건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정치인들 몇 놈이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지금 국힘당에 있는 저 버리장머리 없는 개만도 못한 놈들, 김문수 후보한테 가갖고 사전투표 해야 됩니다. 이런 당위성을 집어넣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의 위험으로부터 김문수 후보를 안전하게 구조해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한 표 한 표 행사해서 김문수를 찍어서 김문수를 대통령을 만들게 되면은 그 천재 국힘당의 이런 개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을 다 일소해서 척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김문수가 하겠지만 김문수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김문수를 뭐로? 대통령으로 뽑아주셔야 돼. 그러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이 위험을 극복하고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함께 뛰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려면 국민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거죠. 누구 찍으라고요? 사람을 찍으시란 말이에요. 예? 짐승 개쓰레기보다도 못한 그런 폐물들을 찍지 말고 사람에게 투표를 하시란 말이에요. 까도 미담만 나오는 사람, 까도 미담만 나오는 그런 부인을 둔 사람, 까도 아름다운 얘기가 나오는 자녀를 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찍으란 말이죠. 까도 똥오줌,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것들, 그 까도 그 더 더러운 그 자녀들, 마사지 샵 다니면서 매춘이나 하고 다니고 도박장에 다니는 이런 애비랑 똑같이 닮은 이런 집구석, 이런 쓰레기 집단들,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찍지 말고 사람을 찍으란 말이에요. 사람, 인격 있고, 올바르게 살아오고 청빈하게 정직하게 살아온 그런 사람을 뽑아주시면 되죠. 그따위 학력이 뭐 중요합니까? 학력 같은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정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그거의 표본을 보여준 과거의
그 사람의 행적을 보시면 알잖아요. 여기는 오죽하면 김문수 후보가 그러잖아요. 나는 총각 행세를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응? 나는 검사 행세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방탄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이 저를 지켜준다고. 때문에 방탄조끼고 방탄유리고 또 폭발물 탐지견도 불러올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김문수는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사람도 아니지 그거는. 응? 개쓰레기만도 못한 놈이니까.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방탄조끼를 입고 다녀. 그것도 부족해서 방탄유리까지 치고. 대통령이야? 미국 대통령이 거기다가?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은 죄가 많고 두려운데 고마 감방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평생을 편하게 보낼 거 아니야. 죽을 염려도 없고. 저렇게 거짓으로 불법으로 나라를 지금 휘저어 놓으면서 대통령이란 자리만 연연해하는 저런 인간 말종 개쓰레기들을 버리셔야 되겠죠. 국민들께서는.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의 선거대표단들이 온 의미지만은 그 의미 이면에 지금 담겨있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소상하게 드렸잖아요. 잘들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보다도 못한 이런 거지 나라에서 살고 싶으시면은 그 똥물에다가 찍으세요. 응? 똥물보다 더 더러운 그런 연놈들한테 찍으시라고. 그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을 마음대로 표현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지금까지 사람답게 살아온 바로 그 후보를 찍으시면 되죠. 네? 어렵습니까? 선택하기가? 뻔한데. 자, 제가 오늘 드린 얘기 다시 한번 곱씹어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